네, 위헌 논란이 제기됐었던 일명 김영란법, 결국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되면서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지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야 네,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될 수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5, 10. 이건 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 관련되는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네. 또 벌써 시작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직무 그리고 관련성 그냥 그 평범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요. 네, 식사 3만 원, 네.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넘으면 안 된다. 넘었을 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네. 일단 그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아니면 네. 100만 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합산했을 때 1년 동안에 300만 원 넘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기존 뇌물죄하고는 어떤 게 좀 달라요? 뇌물죄는 사실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네, 거고요. 그런데 예. 이 김영란 법에 있어서의 그런 형사처벌은 대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네. 그동안은 대가성이 없다라는 그런 그 방패 뒤에 숨어서 형사처벌을 비껴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는 거 문제 없다. 어제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400만 명 정도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좀 알쏭달쏭한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별로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들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인인데 업무하고 관련성은 전혀 없어요. 이 네. 공직자인데 네.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1차로 식사비 30만 원을 냈고요. 일반인이. 네. 그리고 2차 술값으로 또 80만 원을 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직무 관련성이 관계 없더라도 직무 네.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단 이건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경우고요. 네, 예.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그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이제 그 받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1차, 2차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거는 첫 번째 1차 자리에서는 식사비가 30만 원이고 두 번 자리로 바로 옮겨서 가진 2차가 이제 8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번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하나로 네.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차, 2차를 합산해서 예. 110만 원, 즉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겠죠. 하나로 본다. 그렇습니다. 예. 자, 사립학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립학교 교장님께서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원어민 교사가 내년에도 내가 여기서 좀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한 50만 원 상당의 양조를 선물로 줬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김영란법 이전에 그 배임 수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일단은 그 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또한 어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고요. 또한 또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금품이 이제 1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50만 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B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해당 법은 이제 그 김영란법은 적용되고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해당 그 외국인 교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따져볼까요? 보통 보면은 이제 5만 원이 선물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한 6, 7만 원짜리 한우 불고기를 선물로 사고 주고 받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할인을 받은 거예요. 네. 할인을 받아가지고 5만 원 미만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참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게 6만 원짜리냐 아니면 4만 9천 원짜리, 네. 즉 5만 원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일단은 권익위원회는 실제 가격을 가지고 실제 거래 가격을 가지고 거래 가격? 판단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고요. 아, 실제로 정말 5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선물을 받았는데 네. 알고 보니 5만 원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각 기관마다 이제 부정청탁 담당관이 이제 지정될 예.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 반납을 해야만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선물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모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사실 이 법이 김영란 법이 네. 취지가 좋죠. 그런데 예. 그 시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도 이제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좀 의심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의도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또한 그런 것도 이제 그 다 비용을 들이고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예. 사회의 만연한 부패를 없애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게 또 배우자 문제였는데요. 이거와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을 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요. 또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은 굉장히 친한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문제는 이제 이 건설업자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런 상태거든요. 네. 이럴 때 시장 그 A 씨의 배우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업자 B 씨가 후원금을 냈어요. 이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제 그 배우자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이제 이런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예. 내용이 합헌이냐 유연이냐 네. 논란이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현행 법에 따르면 이렇게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안다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알면 신고하면 그렇습니다. 되고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알았으면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당연히 그 제재를 받지만 예. 몰랐을 경우에는 이거를 무조건 알아서 다 조사해서 했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처벌한다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네. 따라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이 됐다. 이러면은 이제 금액을 내면 되는 건가요? 토해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네. 몰랐다고 한다면은 네. 이 해당 배우자의 그런 이 행위를 몰랐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규정할 수 있는 게 없겠고요. 예. 다만 이제 실제로 배우자에게 네. 아내에게 줬던 것이 실제로 김영란법 이외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그 형벌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네. 별도로 따져야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결혼식장, 장례식장 여기서 있는 일이 좀 민감하긴 한데 사실 굉장히 바쁘잖아요. 거기 그렇습니다. 있으면 이거 일일이 내가 얼마 받았는지 세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만약 부의금 5만 원 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 화환까지 보내신 경우가 네.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참 이게 경사와 조사가 있는 경우에 예. 이런 걸 따지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현행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합해야 됩니다. 합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액만을 계산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 네. 5만 원 그리고 또 화환이 10만 원 상당이라고 한다면 둘을 예. 합쳐서 15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 현행법에 따르면은 네. 이제 조의금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네.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10만 원을 넘는 15만 원의 그런 경조사비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통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화환 같은 경우는 이미 버려졌을 테고 그러면 10만 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제 그 부의금을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부의금을 돌려주는 것보다도 참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네. 않았을 경우에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후속적인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법이 일단 합법 결정 나기 때문에 네. 시행하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소소한 질문도 몇 가지만 더 드려볼 텐데요. 이제 같은 회사를 다녀도 직군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YTN만 해도 기자도 있고 PD도 있고 또 우리 기술 감독님들도 있고 또 보면 행정직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모든 직군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추후에 예. 법원이 지침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지침을 네. 줘야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김영란 법에 그 구체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추후에 해당 여러 가지 기술 직렬에서 이러한 금품을 받아서 네.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가지고 그 법정으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원이 과연 김영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 한 위헌이다라든지 네. 아니면 어디까지로 한정하는 한 합헌이라든지 예. 이런 일부 이런 변형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제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립되고 내용이 확인된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군요. 추후에도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이 해석하는 부분도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꼼수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영수증을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한다든가 나중에 돌려받는다든가.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꼼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 올해 송년회를 네. 송년회가 아닌 올해 벌써 여름에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9월 28일 네, 전에. 문자가 되기 전에 송년회를 네. 벌써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라든지 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또한 또 이른바 그 더치페이라고 하죠. 각자 예. 계산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금액을 이제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그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를 또 잡아내야만 예. 사실 김영란법의 그런 그 시행 취지가 또 달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사정 당국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방법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국회의원은 그런데 왜 빠진 건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국회의원 일단 그 예. 법이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가 아니냐라는 강한 그런 그 지적들이 현재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국회의원은 사실 그 지역구든 아니면은 그 이제 비례대표든 네. 각자의 그런 정당한 그런 그 부탁이나 요청들을 받아서 상위 또는 그 다른 기관에게 그 이제 연결을 해주면서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본래의 그런 기능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빠졌는데요. 네. 지금 당장 이미 그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그런 김영란 법이지만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라는 네. 내용이긴 한데요.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목에 방어를 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패 지수가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7위잖아요. 좀 대한민국을 청렴하게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이만큼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도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